안녕하세요. 하브루타맘 김희정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브루타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도 그 대열에 함께 합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쟁쟁하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라든지 또 집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저도 배우고요.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요, 최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하브루타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좀 나눠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을 하브루타 수업할 수 있는 학원이나 센터가 가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물론 학원이나 센터들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그리고 초등 저학년까지도 과연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하브루타가 효과가 있을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브루타를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냐? 네, 영유아 시기입니다. 영유아 때부터 하브루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정답은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하셔야겠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하브루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정말 하브루타 교육을 많이 배우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웠던 그 텍스트로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끝나고 나면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 책도 많이 사서 읽고 또 탈무드 책도 사서 이렇게 나름 이제 해봤는데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텍스트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텍스트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하브루타 책들을 보면 탈무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랑 할 때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동요라든지 동화책 가지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독서 토론할 때의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정말
다양하게 뻗쳐져 나갈 수 있는 거가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하브루타 텍스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요거예요. 네, 많이 아시죠? 이 노래 많이 아시죠?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네, 조금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이 노래를 아이들하고 한 두세 번 같이 불러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머님이 먼저 이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네, 세수하러 왔는데 왜 물 먹고 갔지? 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으러 갔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 물을 먹으러 왔는데 물이 너무 깨끗해서 차마 세수를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대답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가족이 다 둘러 앉았을 때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누나도 하고 동생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막 하다 보면 정말 수십 가지의 대답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했던 이야기들 지금 다 잊어버리긴 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 세수하러 왔는데 물에 맑고 맑은 이 옹달샘 물에 비춰진 이 토끼의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아도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수를 하면 이 털이 막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세수를 하지 말자. 그냥 물만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물만 먹고 갔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막 열심히 뛰어왔더니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났더니 세수하러 온 거를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냥 물만 먹고 돌아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물을 먹으러 세수하러 왔는데 이제 막 뛰어왔으니까 물을 먹고 세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옹달샘 물에 퐁당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란 토끼가 막 뛰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세수를 못하고 물만 먹고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막상 왔더니 이렇게 세수하러 온 토끼처럼 다른 친구들도 세수하러 온 토끼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이 왔다 보니까 차마 세수는 못하고 다들 물만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도 차마 미안해서 세수는 못하고 물만 먹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여기에 주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세수는 절대 안 돼. 물만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차마 세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만 먹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 너무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 먹는 거는 얼마, 세수하는 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세수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 그래서 물만 먹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누나 이야기, 형아 이야기 다 섞어가지고 자기만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들을 조합하는 능력도 생겨날 거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조하는 능력들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름 또 이 안에서 웃음거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와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를 다 한 다음에는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하셨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질문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깊은 산속이라면 얼마나 깊어야지 깊은 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도봉구예요. 서울의 도봉구인데요. 이곳에는 수락산도 가까이 있고요. 도봉산도 가까이 있고 또 초안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수락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은 산은 좀 깊은 산이죠. 이 정도로 깊은 산이어야지만 깊은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초안산도 야트막한 산이지만 되게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이거든요. 이런 초안산 같은 이 산도 토끼에게는 깊은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동물의 크기에 따라 또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 시야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정말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정말 넓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가봤더니 정말 좁더라고요. 이렇게 좁았었나 싶을 정도로 좁더라고요. 그렇게 좀 다르게 내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조그만 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토끼에게는 정말 깊은 산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로 다른 질문들로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이 새벽을 가지고도 이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새벽이라면 몇 시를 새벽이라고 할까? 네, 보통 새벽이라고 하면 5시, 6시 이쯤을 새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 새벽은 5시, 6시라면 여름의 새벽일까? 겨울의 새벽일까? 이렇게 또 질문을 확장시켜 볼 수가 있겠죠. 여름에는 한 5시만 돼도 벌써 거의 많이 밝아왔고요. 겨울에는 7시가 되어도 아직 어슴푸레하게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의 새벽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한 7시도 새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한여름이라면 한 5시 적어도 5시 전에를 새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절에 따라 새벽의 개념도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왜 굳이 토끼는 새벽에 이렇게 옹달샘에 갔을까? 그리고 이 토끼는 엄마 토끼일까? 아빠 토끼일까? 아니면 새끼 토끼일까?
이 토끼는 혼자 옹달샘에 갔을까? 아니면 친구랑 만날 약속을 해서 같이 갔을까? 만약에 혼자 갔다면 무섭지는 않았을까? 가다가 다른 동물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그 동물을 만났을 때 이 토끼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하다 보면 주고받고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장난도 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엄마 아빠를 약간 놀리는 듯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정말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 하브루타 시간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물론 우리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부모 간의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정말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질문들을 만들고 또 대답들이 주고받아지는 가운데 분명히 교육적 효과들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는 목적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래서 적용할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살짝 녹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질문들도 있었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또 자라나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거를 막 주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어떠셨는지 후기도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들을 또 한번 고민해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좀 적어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좋은 영상과 내용들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 정말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좀 더 자주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